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분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고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거의 특집과 같은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뭐 바이오, 화학 가장 핫한 섹터고 이제는 조금씩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좀 가져가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고 근데 저희들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두 분 모셔놓고 20분 가량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슈이긴 한데 요점 중심으로만 먼저 바이오 쪽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을 계속 던져주고 있잖아요. 반도체는 치포 동맹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는 배터리 소재에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바이오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바이오 강혜경 고문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 행정명령을 좀 단행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 특히 바이오 기업에는 우리 CDMO나 CMO도 많은데 어떤 기회와 위험 요인이 있는지 이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한테 기회가 있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개발한 의약품 그리고 물질 이런 거는 미국 안에서 제조를 해야 한다라는 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이제 개발된 것, 그러면 이제 생산을 하는 거는 공장을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용에 대한 거를 우려하는 게 시각이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은 호재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재가 되는 거는 어떤 분야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신약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경험을 했지만 앞으로 또 이런 감염병은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특화돼서 개발하는 기업들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와 관련해서 그동안은 비용이 저렴해서 좀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던 제네릭을 생산하는 기업이 만약에 미국에 진출해서 생산을 한다라면 이런 기업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글로벌 바이오 이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신약을 개발하고 예를 들면 유럽이나 중국, 인도, 한국 이런 데서 의약품을 그동안 제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다라는 거는 미국에서 개발한 신약이 다시 또 미국 안에서 제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가 지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 글로벌 트렌드에 있어서는 이런 변화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를 좀 더 좀 들여다보면은 네. 국내는 시가총액으로 좀 큰 순위로도 보게 되면은 CMO가 있고요. 네. 바이오 시밀러가 있죠. 그리고 제네릭을 생산하는 의약품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바이러스 치료제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 백신은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여러 종류가 생산이 됐고요. 많은 기업에서 나왔죠. 그런데 경구용 치료제 생각나시는 거 몇 가지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도 이 항바이러스제는 주목하고 또 이런 특화된 기업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네릭 네. 기업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FDA 허가를 받은 신약 경험이 적은데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찾고 있는 신약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한 장에 아니 머릿속에서 한번 맵을 한번 정리해 봐 네. 드릴게요. 글로벌에서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아니면 또 한 10년 이내로 또 이렇게 압축을 해도 좋고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M&A를 하거나 라이센스 인을 하는, 우리는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을 원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M&A나 라이센스 인을 원하는데요. 그것을 어떤 의약품들을 하느냐라는 걸 봤었을 때, 어디를 주목하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항암제가 가장 많고요. 항암제.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제,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게 자가면역 질환제인데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입원 때문에 2020년부터 또 많은 관심을 갖고 라이센스 인을 한 게 감염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이제 정리가 돼가니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항암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제, 그리고 당뇨나 비만과 같은 이런 혈액 관련한 또 이런 질환 치료제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국내는 이런 질환 치료제, 이런 질환과 관련해서 어떻게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항체 치료제입니다. 코로나 이제 국내에서도 국내 기업이 항체 치료제 개발했죠.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체 치료제 하나가 항암이나 이런 중추신경 장가 면역 이런 쪽으로 우리 국내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저분자 화학물, 합성 화학물, 우리가 보통 알약 그냥 편하게 먹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글로벌에서는 물론 좋게 바이오 의약품으로 많이 항체 의약품들 많이 개발하고는 있지만 저분자 화학물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복용의 편리성도 있고요. 우리가 쉽게 그냥 약을 먹는다라면 주사 맞는 것보다는 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도 여전히 크게 성장률은 낮아도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분자 화학물로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이제 첨단 재생법이 발효됐지만 여기에 관련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아직은 시장의 크기는 작습니다. 그러나 20% 이상 되는 이런 시장이 그러니까 성장률을 가지고 이제 클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국내 신약 개발 업체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중항체, 그다음에 항체약물 접합제에서 항체하고 약물을 결합시킨 항체약물 접합체 ADC라고 들어보신 그런 의약품들이 국내에서는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한번 좀 정리가 되시죠? 항체, 저분자 약물, 그다음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중항체, ADC, 항체약물 접합체. 우리 국내 신약 기업들이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대기업들이 CDMO 그리고 신약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해외 미국에서도 이제 공장을 인수하거나 네. 지금 부지를 구매하기도 했고요. 네. 이런 소식들이 들리는데 이 CDMO에 있어서는 바이오 의약품도 있고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그다음에 저분자 화학물을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 대기업들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대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도 보면은 꼭 이 항체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저분자 화학물까지 다양하게 그리고 국내 좀 투자자분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국내 대기업은 팩티브도 있죠. 미국 FDA 승인을 최초로 받은 의약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2천억 원 이상의 R&D를 쓰면서 약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기업이 그동안 이렇게 신약 개발에 많이 해오고 있었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인데요. 네. 이렇게 해외에 빅파마가 이제 관심을 갖는 질환, 그다음에 국내가 개발하고 있는 약의 기전이나 어떤 타겟으로 하는 작용 이런 걸로 구분을 했는데 그럼 다 좋은가라고 봤었을 때 그렇지는 않고요. 빅파마는 임상 단계에 따라서 각 회사마다 원하는 기전 내지는 찾는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분별해서 잘 이걸 선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고요. 이 빅파마는 이런 기술, 이런 기전의 약물을 찾고 있다. 이 기업은 여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것 같다. 이런 거를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바이오 쪽은 저도 좀 문외한이라서 듣다가 정리가 되고는 있는데 일단 실질적으로는 이런 바이오 행정 명령이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이제 그동안의 CMO나 이쪽보다는 신약이나 그리고 이제 제너릭 관련된 특히 또 넘어가선 치료제, 항암, 치매 여러 가지 감염 관련 치료제에 주목을 하자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생명공학과 관련된 제조 명령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주요 이슈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백악관에서 서명이 된 게 이제 반도체 칩, 배터리,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이 제조에 대한 관련한 행정 명령인데요. 여기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나 환경, 그다음에 식품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바이오 제조와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미국의 이제 국가 안보, 그다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 글로벌의 이니셔티브,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특히 바이오 이번에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바이오가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다라는 걸 더 인지를 했는데요. 파이자의 백신, 그다음에 팍스로비드, 그리고 모더나의 백신 세 가지만 해도 올해 연매출액이 7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가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앞으로 향후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런 이슈
그 행정명령 관련한 이슈 3가지만 딱 짚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강력한 공급망, 그래서 중국에 의지하는 거 많이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약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약가도 많이 폭등하더라. 그래서 로어 프라이스, 낮은 약가에 대한 것들이 포함돼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이 고모님이 너무 또 전문가고 해서 네.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여지를 남기고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화학도 궁금해서 제가 좀 약간 화학이 더 사실은 더 궁금한 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성장산업 하면 또 바이오도 맞지만 2차 전지를 위시한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부침 속에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도 같이 한번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모님은 아까 짧게나마 인사를 좀 드리고요. 차항솜 대표님한테 원래 또 화학 애널리스트셨었어요. 저도 같이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이 자리에서 또 뵙게 돼서 되게 지금 고마운데요. 화학 업종이 최근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대표님이 보시기에 화학 업종에서 지금 뭐가 가장 큰 이슈인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궁금해요. 화학은 지역 패권주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패권주의요? 석유는 이렇게 전 세계 공통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미국 화학은 미국을 지원하고 유럽 화학은 유럽을 지원하고 그렇죠. 한국 화학은 아시아를 지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화학의 최대 이슈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재료가 이제 석유가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석유가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다 걱정하신 게 뭐냐면 이게 제대로 가격을 증가했을까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증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 유럽은 완벽하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사상 최대 이익을 냈거든요. 이런 지역적인 차이가 왜 이렇게 났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 유럽은 실적이 좋았고 한국 기업들은 실적이 나빠져서 그렇죠. 폭 빠져버렸죠. 네. 근데 이제 요즘 이틀 정도 이렇게 지금 좀 약간 세게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의 초기 국면이냐 아니면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냐 반등이냐, 딱 네. 그걸 가지고 지금 고민하시는데 저는 상승 초기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상승 초기 국면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건 뭐냐면은 유가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네. 뭐 맞아요. 배럴당 88달러인데 현재 유가는 반영할 수 있는 그 수급 구조예요. 그런데 왜 그럼 반영을 제대로 제품 가격을 반영을 못했냐면은 네. 앞에 원래 우리 강현 고모님께서 더 설명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네. 중국이 막혀 있었어요. 중국에 막혀 있어서 그랬다. 왜냐니까 지금 보면은 그 앵커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어떤 상태입니까? 제로 코로나죠. 제로 코로나 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 공장의 30%를 중국이 담당을 하는데 네. 이 30%의 가동률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공장 전체는 폐쇄 회로를 돌렸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얼마 정도 가동률이 떨어졌을까? 전체가 한 30%를 전 세계 3개의 공장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한국 공장들 가동률을 보면 네.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다 이 IR 자료를 보면 네. 5%씩 감소했어요. 우리나라는 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5%를 공장 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런 거죠. 한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과 서유럽을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 5% 정도는 미국과 서유럽에 가야 될 물량이 못 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연결되는데 지금 미국 그 인플레이션이 8.3%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8.4%니까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에 올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유가가 올라서 8.3%를 됐느냐, 아니면은 중국에서 가야 될 물량이 저가의 물량이 안 가서 8.3%를 됐느냐. 근데 저는 절반 정도로 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유가, 그러니까 고물가가 됐고, 네. 근데 중국은 저물가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치 나는 사례는 20년 만에 처음이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그럼 우리나라의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앵커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중국이 열린다. 그럼 왜 열리냐 보면은 중국이 옛날에 보면은 2020년하고 네. 2021년도 때 보면은 2.2%입니다. 정확하게. GDP 성장률이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을 때 2%였다가 2021년에 8%로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학주가 급등을 했죠. 근데 올해 경제 성장률 보면은 중국 경제 성장률 한 2.8%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더 낮게 보는데 한 2.5% 보는데 내년을 좋게 봐요. 왜 좋게 보냐면은
중국이 2021년도에 보면은 이런 코로나에 특화된 사백신을 맞으면서 굉장히 코로나에서 해방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mRNA 백신을 맞았고 네. 중국은 사백신을 맞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에 특화된 오미크론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오미크론은 그 과거의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사백신은 오미크론을 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국이 폐쇄로 들어간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때 한 34억 도즈를 만들었던 회사가 시노팜하고 시노백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오미크론에 특화된 백신을 저는 우리가 분석할 때는 거의 개발을 완료했다. 오히려 생산도 거의 완료된 시점을 보인다. 왜냐니까 34억 도즈를 이미 델타에 대해서 델타하고 오미크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오미크론이 시대고 2021년까지는 델타의 시대였어요. 델타 때 성공적으로 34억 명을 맞췄어요. 그럼 결국 14억 명. 중국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안 그래도 지금 다음 주에 당대회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 예.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좀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니까 첫 번째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려면 첫 번째는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은 거의 한 명도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생산이 개발이 완료됐다.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mRNA 백신이 중국이 개발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백신도 있고 오미크론이 특화된 사백신도 있고 mRNA 백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크의 몰누피라빌이라고 그 경구용 치료제가 있어요. 그것도 성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그러니까 만약 걸린다면은 지금 이제 그 먹어도 된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 가지 요인을 보면은 중국이 10월 16일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진핑 주석께서 3연임을 하고 난 뒤에는 제가 볼 때는 개방이 된다면 우리나라 화학기업한테는 약 한 5% 정도 가동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5%는 상당히 큰 그런 가동률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란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동률이 떨어질 수 있고요. 한국 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이 열리면서 제가 볼 때는 5% 올라가면은 상당히 큰 폭의 이익을 매출액과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국내 화학 업종들 관련해서 그럼 직접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원래 화학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뭐냐면은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없는데 엑슨모빌이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그런 기업이 있고요. 그렇죠. 지금 오늘도 유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석유와 가스의 대항마가 있어요. 호랑이 같은 기업이 뭐냐면은 배터리 소재 기업들. 그다음에 수소 트럭.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기업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보면은 미국이나 소유럽의 정책이라는 게 석유와 가스가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향하는 바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감산한다니까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바이든 네.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쭉 이렇게 좀 네.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네. 조금 오히려 약간은 좀 걱정스러운 거는 테슬라처럼 밸류에이션 자체가 조금 너무 높아요. 비싸다.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단에서 올라가는 형태인데 조금 그래서 우상향하지만은 각도가 좀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용하고 그러니까 석유가스가 용이라면 이게 용을 잡으려고 지금 호랑이가 덤비는 거잖아요. 호랑이가 용어가 상방을 하게 되면은 유가가 조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88달러지만 과거에 140이나 130달러까지는 안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많이 막아낼 걸로 이렇게 봐요. 아. 그럼 그 선에서 중국이 열린다? 네. 그럼 화학이죠. 화. 화학인데 근데 화학 기업들이 공통된 사항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그 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다 배터리 소재를 참 많이 해요. 예. 예를 뭐 LG 화학도 그럴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배터리 소재, 수소 소재들 이런 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 화학 기업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이 열리면 화학이 좋아집니다. 화학인데 오히려 배터리나 배터리 소재나 전기차, 수소 트럭 그다음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조금 이렇게 다각화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상승 모멘텀이 많이 있을 것이다. 더 이렇게 있을 보고 것이다. 있습니다. 퓨어 케미칼보다는 퓨어 케미칼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롯데 케미칼을 얘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인 성장 모멘텀 LG 그룹, LG 화학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로켓보다는 LG화학 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무게 중심을 오히려 보면은 그 제가 볼 때는 순수 화학도 괜찮다. 아, 순수학도 괜찮다. 무게가 지금 이제 중국이 열리기 때문에. 아, 중국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70%는 순수 화학 쪽에 무게를 더 두고 한 30%는 오히려 그런 쪽 배터리나 배터리 소재 쪽에 이렇게 수소 쪽에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7대3 비율로 갖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 화학업체는 전반적으로 다 좋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시간이 좀 이제 좀 더 와서 이제 갑자기 유턴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여쭤보고 싶은 게 화학처럼 우리나라 그러면 제약바이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가총액 상위에는 CMO 기업들이 많잖아요. SK 바사나 뭐 삼바로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아까 신약이나 제네릭이랑 관련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는 사실 신약업체는 큰 기업들이 별로 없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주목하고 계시는 기업들이라든지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의 이제 이런 기전 내지는 이런 질환의 타겟으로 한다라고만 해서 보시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전을 정확하게 좀 더 이해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바이오 아까 앵커님도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문가한테 좀 의지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좀 더 많이 선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바이오 행정 명령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앞서서 있었는데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20억 달러밖에 안 되다 보니까 K-바이오 직접적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좀 적을 것이다라는 여론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은 그 백악관에서도 나온 얘기가요. 이제 에너지부, 국방부, 그리고 환경부, 뭐 보건복지부 이런 그 각 부처에서 18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그러니까 2023년 2월 이전에 좀 더 자세한 안들이 좀 더 나올 거고요. 그리고 20억 달러 얘기하신 건 약 3조 원 이제 이내가 될 텐데요. 그거는 지금 그게 다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서류에 백악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서류는 이 바이오 관련해서 30억 달러를 얘기를 하고 30억 달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경 원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금액으로 이 산업이 커질 것으로 지금 2030년을 미국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20억 달러의 그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30조 달러에 초점을 맞춰서 미국이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로 내세워서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공급망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으로 인해서 발행되는 바이오 행정명령 관련된 K-바이오 업계 그리고 국내 화학 업종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분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고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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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